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늘은 교정사이론 9주차 강의 날이죠. 다들 잘 지냈나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과제물 중간고사 대체형이죠. 잘 받았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교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많이 고민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리라 생각돼요. 아직 다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하나 복사해서 읽어보려고 프린트해서 읽어보려고 뽑으면서 보니까 고민했던 흔적들 그리고 고민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보았어요. 쉽지 않죠? 결국 교정이란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숫자가 또 교정인으로서 살아간다. 교정 공무원으로서 살아간다 할 때에 가치관과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게 정리될 겁니다. 많은 고민들도 하게 되겠죠. 그래요. 오늘은 또 몇 사람만 이름 불러볼까요? 늘 랜덤으로 불러보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이름 안 부르는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수선 잘 있었어요? 음, 정연주, 유재빈 잘 있죠? 김서정, 서정이는 이름 몇 번 부른 것 같죠? 이정훈, 그래요. 김혜령, 김주영, 다들 잘 있죠? 사실 요즘 안부 묻기도 어려울 만큼 다들 어려운 시기죠. 자칫하면은 또 코로나 팬데믹 4차의 부분 뭐 격리, 사회적 격리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할 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공공부문에 있는 모임과 회식을 금지하는 물론 한시적이지만 상황을 보면서 지속시킬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5주 동안 꾸준히 감염자 수가 확산되고 있었죠. 다행스러운 건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졌대요. 크게 낮아졌고 이번 주부터는 어제부터 조금 감소 추세로 보이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이제 9월 말까지 전 국민들 70% 정도가 접종을 한다면은 재확산이 좀 주춤하면서 11월까지 전체 국민 면역력 확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기대, 희망 가져보죠. 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안부를 물어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한 가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영향들 누가 더 코로나 블루를 이를테면 잘 이겨냈을까 아니면 행복감이 낮아졌을까 이런 검사를 대대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실시를 했대요. 거의 뭐 10대 이상으로만 해서 143만 3,935명 중복 응답자를 제외하고 그 많은 숫자로 검사했으니 굉장히 많은 어떤 자료를 분석해 봤네요. 그랬더니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면 5060 세대보다 20대 30대 여러분들 세대가 코로나 블루에 잘 더 취약했다고 나와요.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잘 이겨냈대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젊은 층이 아무튼 50대 이상보다 그리고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보다 행복 감소세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를 못 가니까 그 보육 부담 등이 증가하고 또 이제 여성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50대 이상이 코로나를 더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나이에 살아오면서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겨내는 힘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이제 마음의 근육, 삶의 근육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세대들이 갖는 생활 패턴들이 코로나 이전의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접촉하고 활발하게 사회 활동하는 시대에서 조금 이제 물러난 그런 생활들 그런 것과 연관 지어진 것 같아요. 별반 다를 건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야 건강관리 아프지만 않으면 크게 뭐 그래 이 시기 또 잘 견디면 지나가. 우리 항상 어려웠던 시절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마음들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0대 30대들에게는 완전히 생활 패턴이 무너지잖아요. 만나서 늘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고 그런 젊음을 보내던 부분들이 전부 차단되어서 굉장히 우울감이 더 커지겠다. 이런 결과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게 어떤 그런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생활 근육, 마음의 근육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름 앞두고 우리 헬스장 가잖아요. 젊은 시절 저희들 때 야 나도 이제 뭔가를 벗고 보여줄 때가 왔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헬스장에서 갑자기 키우는 근육은 그때뿐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뱃사공이 매일 노동해서 절로 근육이 이렇게 형성된다,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들은 이게 잘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소위 그 하루의 일과를 충실히 보내고 그 일과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정신의 근육이 만들어진다. 오늘도 어쨌든 나의 일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그냥 허비되고 소진된 그런 하루가 아니라 축적되고 내가 뭔가 더 생활 근육이 이렇게 좀 쌓이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어찌 보면 성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 진화론적으로 말한다면 성장일 수 있죠. 어떤 환경의 변화들에 잘 적응하는 게 성장이고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발전, 소위 진화했다. 적자생존이고, 그죠? 그런 면을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가 더 내가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소위 교정 사회가 실제로 움직이기 했던 틀들, 그 틀이란 뭘까요? 큰 틀이라고 봤던 프레임 같은 거, 시설과 조직, 어떤 조직체,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생활하는 어떤 시설들,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2주 동안 하려고 해요. 우리 수업 계획서 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했죠. 볼까요? 수업 계획서 상에는 7주에서 교정시설 그리고 교정 조직과 관련한 교정사회 이해 이렇게 했는데 중간고사 전까지 거기까지 오래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2주 정도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치료적 교정, 원상 회복적 사법의 문제들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강의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형사 정책상에 어떤 날들이었을까? 그래서 최근에 형사 정책 체크 포인트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4월 25일이 법의 날이었네요. 법의 날 행사를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같이 참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법조인들 또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 그 조직과 기관 구성원들 자기들만의 잔치였지 않은가. 그러죠. 같이 서로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자기들 식구들에게 상도 주고 조직의 충성도도 키우고 내부 결속도 다지고 법의 날은 소위 법조인들이라고 그럴까요? 사법부, 변호사, 검사, 교정공무원, 아무튼 법무부 공무원들 내부적인 자기들만의 잔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그저가 이제 법의 날인데, 소위 법이라는 게, 우리 좀 차분하게 이 부분 좀 한번 검토해 볼까요? 법이나 또 관련된 대해서 우리의 교정, 그래서 이 교정사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은 엄격성과 복잡성, 권력과의 연관성 등을 갖고 있어서 국민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 걸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 법의 날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최초의 법의 날이 만들어진 건 미국에서예요. 1957년 당시 이제 미국의 변호사 협회장 찰스 라인의 제창으로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항하는 의미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던 것이 최초이긴 해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법의 날이 만들어진 건 1963년 7월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법의 날을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정하자라고 권고하기로 결의하면서부터 각국은 법의 날을 제정하죠. 이때는 무슨 뜻이었을까? 말 그대로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 법의 지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민권, 근대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나요? 신분 사회에서 또는 왕이 있던 사회에서 왕권에서 그런 어떤 신분제들 사회에서 이제는 시민의 자유, 시민의 권리 이런 걸 보장받으려면 법의 지배를 통한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대 정신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1914년 제1회 법의 날에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한다는 처음에는 그런 재정 취지로 법의 날을 제1회 법의 날 때 공표를 하죠. 그런데 그래왔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법의 날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에게 준법 정신을 앙양한다, 함양한다, 준법 정신 이렇게 계몽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치주의는 시민에 대한 준법 요구가 아니라 여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법치주의는 시민들 보고 법을 잘 지키라고 준법 요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준법 요구. 근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권을 확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 우리나라도 전부 이제 5월 1일이 법의 날로 시작됐는데 메이데이하고 겹치죠. 그래서 이제 4월 25일로 변경되었고요. 그에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정의 날 경우도 교정의 날도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수자의 갱생 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 매년 10월 28일이다. 근데 교정의 날이 만들어진 건 이제 일제 시대를 지나고 해방이 되죠. 그리고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날 일본으로부터 교정시설, 그 당시 19개의 교정시설과 수용 인원 22,279명, 그리고 교정공무원 3,938명 및 교정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하는 데서 교정의 날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교정의 날이 처음부터 해방 이후에서 바로 교정의 날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교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인식, 또 경무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 저도 80년대 초에 교정을 시작할 때 가서 보니까 지금은 4부제 근무인데 2부제 근무예요. 전야 후야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 경무에 시달리는 시절들이 있었죠. 그리고 끝없이 안에 있는 수용자들과의 갈등들, 반목, 부딪힘 이런 걸로 힘들어하던 그런 우리나라의 교정의 시기가 있었어요. 지나왔어요. 그 뒤로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회나 어떤 하부 사회, 어떤 하위 문화란 것도 전체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 교정을 80년대, 90년대 지켜볼 때는 어쩌면 이렇게 많은 욕설이 난무하고 늘 폭행의 위험성들이 있고 늘 사고의 불안감들이었는데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더라고요. 사회가 더 안정되어져 가고 정말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는 것도 당시는 사실은 사회도 그랬어요. 폭력의 일상화들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성장했을 때는 학교 내에서도 요즘 학폭 시끄럽습니다만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이었겠지만은 어떤 폭력성이 있었고 군대를 가면 늘 당연한 폭력성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되는 걸로 알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변했죠. 소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최근에 이제 사회의 어떤 민주화 그리고 인권의식의 성장 이로 인한 또 재수자 처우의 개선 요구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교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정도 발전해 왔고 교정의 날도 새로 2002년에 아무튼 제정된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게 교정의 날이 그 교정의 날을 기념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고민들은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법의 날, 교정의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잔치, 뭔가 어떤 계몽적인, 홍보적인 어떤 지배적 권한의 확보의 날,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 이야기도 하고 갈게요. 그와 관련지어서 자랑 좀 할게요. 오랜만에 뮤지컬을 봤죠. 시카고 인증샷. 먼저 재미있었냐고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같이 제 와이프하고 갔는데 제 집사람은 좀 중간에 좀 졸고 지루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굉장히 엄격한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조치들 속에서 있었으니까 불편하게 들어갔지만 뮤지컬이 시작되자마자 젊은 어떤 열기 속으로도 빠져들었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저를 제외한,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젊은 20대, 30대들이었어요. 굉장히,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들도 드는데, 이렇게 다른 세대이긴 하죠. 저는 또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냐면, 시카고라는 게, 이 뮤지컬이, 한번 여기만 볼게요. 1920년대 재즈의 열기와 냉혈한 살인자들로 만연하던 그 시대의 쿡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 살인한 여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인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또 보죠. 어떤 거냐면, 늘 내 교도소 그러면, 첫째는 인권 침해적인, 늘 부정부패가 만연한, 폭력과 심지어는 섹스까지도. 어떤 영향들이 그런 교도소 사회, 교정 사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어떤 영화들은, 미국의 헐리우드식 영화는 늘 재미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니 항상 폭력과 어떤 섹스의 부분들. 또 대한민국의 교정은 우리가 왜곡돼서 많이 인식되어 온 이유가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부분이 참 어려웠어요, 교정인들한테. 교도소 그러면 늘 감옥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감옥 안에는 오히려 수많은 약한 자들,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인권 탄압을 받는 곳, 독립투사들이 늘 잡혀가서 고문을 받는 곳,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었고,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도 굉장히 격변기를 지내오던 우리 정치의 격변기를 지내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무고하게 잡아놓은 사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억압적이고 뭔가 이렇게 권위적인 국가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집회 시법에 의한 어떤 사회 변화를 꿈꾸는 소위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 당시에는 우리 교정에는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늘 교정에는 교정사회가 또 교정사회가 잘못 왜곡되게 받아들여졌던 시기들, 지금은 다 거의 저는 극복하고 교정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커져 왔는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긴 했어요. 소위 그러한 정부 형태, 국가 공권력의 억압적인 그런 모습들이 변해오면서 교정은 이제 어쩌면은 안에서 돼 있는 또 하나의 소외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거기도 우리 그 소외된 계층에 물론 범죄는 지어서 죄는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곁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준비하는 곳, 이런 인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죠. 다음 시간에는 교정 조직과 우리나라의 교정 조직과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